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제 이어서 또다시 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의 폭락, 이뿐만 아니라 유가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난밤 8.5% 가까운 폭락세를 보였다는 소식으로 글로벌 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5일 연속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예상치였던 49.7에 못 미친 48.2를 기록하면서 15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데 따라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증시 개입으로 불거진 이른바 관제시장 논란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으로 이어진 것이 중국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인 가운데 어제 이 같은 낙폭은 지난 2007년 2월 이후 8년 반 내 최대 폭이었습니다. 한편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WTI 국제 원유 가격이 4개월 내 최저 수준인 배럴당 47달러 선으로 밀린 것을 비롯해 국제 금 가격은 5년 내 최저, 그리고 구리 가격 역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원자재 가격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증시의 또 다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유틸리티와 항공사 등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를 비롯해 중국 관련 업체, 금융업, 제조, 건설, 제약, 소매 등 대부분이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하락한 2.22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증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신용평가사들 자국 채권에 대한 어떤 가치, 채권 등급을 부풀리기에 급급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신용평가사들의 자국 내 발행 채권에 대한 등급 거품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위안화 표시의 중국 채권 중 97%가 중국 기반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적어도 AA에서 AAA인 최우량 등급을 받고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AA 등급이 총 발행 물량의 1.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라면서 이것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논란의 대표 사례인데요.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최근 헝다그룹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은 B+로 강등했지만 중국의 3대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5월 이 업체의 내국채에 대해 AAA의 등급을 매긴 바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기반의 제약업체 테바 파마스리컬이 보톡스로 유명한 알로겐의 제너릭 브랜드, 즉 복제약품 사업부를 40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액수는 당초 예상치였던 450억 달러보다는 적은 규모였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 테바는 16%가 급등했던 반면 알로겐은 6%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위스 금융사 UBS는 지난 분기 순이익이 12억 1천만 스위스 프랑을 기록해 전년 대비 53%의 급등세를 보였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1.5%의 하락세를 보였고 증권사 퍼시픽 크레스트가 고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인 데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IT 업체 박스의 주가는 2.3% 올랐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과했다면서 증권사 모간 스탠리가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으로 세계 최대 통신 반도체 업체 퀄컴이 0.6% 상승했고 자동차 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1700콜 과정에서 부실한 대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으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4.8% 급락했으며 마지막으로 증권사 코엔이 향후 경쟁 심화를 이유로 목표 주가를 기존의 39에서 30달러로 낮추는 등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으로 시카고 기반의 식품 배달 업체 그럽허브는 8.2%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 그리고 특징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자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간밤에 미국에서는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6월에 내구재 주문 그리고 7월에 달라스 제조업 지수 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서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소 상반된 경과를 보인 두 가지의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내 내구재 주문이 민간 항공기 주문 증가에 힘입어 전달보다 3.4%가 늘어나 예상치였던 2.6%를 상회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 후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중 민간 항공기 주문이 66%가 크게 늘어났고 자동차 주문이 0.2% 증가했으며 변동이 큰 이들 운송 부문을 제외한 핵심 내구재 주문은 0.8%가 증가하면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개선된 내구재 주문과는 달리 달라스 연방은행이 발표한 7월 이 지역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4.6을 기록해 당초 마이너스 3.5였던 전망을 하회했는데요. 원유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텍사스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7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 5월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이 발표되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을 시작으로 코닝, DR 호튼, 듀폰, UPS, 머크, US 스틸, 파네라 브레드 그리고 트위터가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중국의 어떤 이 증시 폭락이 글로벌적으로 좀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파급력이 좀 크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로 좀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